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12일이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2분.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요. 이 방송 자체는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보고 들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봉은 캔들이죠. 봉을 먼저 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봉에 대해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심플하게 봉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상승할 때의 봉이 있어요. 예, 문춘식님 반갑습니다. 상승할 때의 봉이 있고 하락할 때의 봉이 있는 거죠. 자, 상승할 때의 봉 그리고 하락할 때의 봉이 있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상승할 때는 저가를 높이고 고가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상승할 때는 고가도 높이고 저가도 높여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낮춥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봉을 딱 보시고 고가 저가가 높아지면 이거 위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고가 저가가 낮아지면 아래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상승에 좋은 거고요. 이게 하락에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봉이 있냐? 이런 봉도 있고 이런 봉도 있어요. 자,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하자고요. 예, 연실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C는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한 구조예요. 왜? 고가도 낮아지고 저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C는 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이에요. 근데 저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락이면서 상승이에요. C는. 네. C는 하락이면서 상승이야. 됐죠? 네. A는 상승, B는 하락, C는 하락이면서 상승. 그럼 D는요? 이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하락이 파괴됐고, 그죠? 저가를 깨기 때문에 상승도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D는 매수도 할 수 없고 D는 매도도 할 수 없어요. C는 매도도 할 수 있고 매수도 할 수 있고, B는 매도하고 A는 매수해요. 됐죠? 이걸 그냥 통으로 외워요. 됐죠? 이걸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A는 상승, B는 하락, C는 상승이고 하락, 그죠? D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죠? D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 A는 매수를 해. B는 매도를 해. C는 매수를 해도 되고 매도를 해도 돼. 됐죠?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담으세요. 이걸 담고 봐야 돼. 담고 외우셔도 돼요. 네. 이해 안 되면 이건 외우세요. 자, 다음 단계 가격. 조금 전에 봉을 봤죠. 봉이 어떻게 그려지면 좋고 어떻게 그려지면 나쁘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봉입니다. A, B, C, D. 자, 상단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단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상단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단선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죠? 하단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상단선이 밀리는 경우가 있고, 상단선이 밖에 하단선이 밖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이거는 고가도 못 넘게 하고 저가도 못 깨게 하는 봉이에요. 네, 봉을 이렇게 가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선이 전봉 고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상단선이 전봉 고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고가를 낮추고 싶다 이런 뜻이고,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에 있으면 저가를 높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건 의도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담보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고가는 낮추겠다는 얘기고 저가는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전봉 고가 아래로 내려오면 전봉 고가를 지켜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로 하면 고가를 낮추고 싶다는 얘기고, 반대로 하단선이 전봉 저가 아래에 있다는 건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봉 자체를 그려놓은 의도는 고가를 낮추고 저가도 낮추겠다는 의도죠. 예, 이건 하락이에요. 그죠? 이건 상승이면서 하락이고, 이건요,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에 있고 상단선은 전봉 저가 고가보다 높아요. 그럼 이건 고가는 높이겠다는 얘기고 저가도 높이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상승이죠. 이렇게 그려지면 상승하기 위해서 그렸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상승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이것도 넓고 싶고 이것도 깨고 싶은 거죠. 이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의도가 없는 거고, A는 가두겠다는 얘기고, B는 내리겠다는 얘기고, A는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이게 가격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봉이랑 딱 연결해 보시면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면
이게 딱 꽂히시면 돼요. 그거만 딱딱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선행 오와 후행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것을 한다 그래요. 예. 차트를 분석한다 그러면 과거를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예. 차트를 분석하는 행위는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즉 봉이 지나간 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봉을 해석한다라는 건 봉이 지나간 뒤에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행입니다. 즉 봉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봉이 이렇게 움직이면 해석을 이렇게 바꾸고 봉이 저렇게 움직이면 해석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 게 후행이에요. 후행. 예. 봉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보조지표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선행이에요. 자, 봉이 보조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이 뭐냐? 후행이에요. 후행입니다. 봉이 보조지표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후행적 방법이고, 반대로 보조지표가 봉에 영향을 준다. 요건 선행입니다. 예. 보조지표가 봉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유 없어요. 보조지표가 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보조지표가 생긴 대로 봉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후행은 봉이 움직이면 보조지표가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 봉이 움직이면 보조지표가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후행이고, 선행은 보조지표가 봉을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고 분석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후행과 선행이 공존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요. 이것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공존하는데 선행은 없다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면 뭐라고 해요? 과거만 분석한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왜? 보조지표가 중심으로 된 해석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존해요. 어떤 경우는 봉에 의해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보조지표에 움직이는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선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후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론 후행, 때론 선행.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건 노하우가 필요해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은 이 어려운 걸 없애버리고, 그죠? 없애버리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봉이 움직이고 나면 차트는 다 그렇게 그려진다.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거죠. 근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선행의 방법은
학습이 필요해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사람은 선행 분석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해도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트를 보면 그냥 100이면 100 다 차트는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의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시니까 딱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차트를 보면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때론 선행에 대한 분석을 하고 때론 후행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시다 보면 구분이 돼요. 아, 저런 경우가 후행이고 저런 경우가 선행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제가 일단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벌써 20분 지났네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그거를 잘 캐치해내세요.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자, 야간 선물. 야간 선물이 얼마나 빠졌냐? 야간 선물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336.55에 끝났어요. 4.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336.55가 뭐냐죠? 중요한 건 4.55포인트가 내렸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336.55가 뭐냐는 거죠. 너른님 설명드릴게요. 336.55가 뭐냐? 코스피 200 지수의 지난달 저가는 337.65예요. 뭐라고요? 지난달 저가가 337.65라고요. 65. 그러면 저가 깨지겠죠. 그쵸? 선물이 336.55를 찍었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깬다는 얘기죠. 자, 처음 얘기한 거 뭐예요? 봉이 상승하는 봉이 있고 하락하는 봉이 있고 상승하면서 하락하는 봉이 있고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봉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고가 낮아졌죠. 고가 낮아졌어요.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 넘지 않고 내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낮아진 겁니다. 지금은 저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월봉은 고가는 하락하고 저가는 상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면서 하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한 봉이에요. 볼린저 밴드 싹 갖다 치우고 봉만 봤을 때 그렇다고요. 봉만.
봉을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야간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깨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가가 내려가죠. 자, 고가가 내려가고 저가가 내려가는 봉은 하락봉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락봉이라고요. 하락봉. 자, 저가가 깨진 상태에서 상승봉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전봉의 저가가 깨진 상태에서는 하락봉은 만들 수 있지만 상승봉은 만들 수가 없어요. 상승봉은 저가가 상승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저가가 붕괴된 이후에는 상승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네 종류를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 낀 경우, 밖에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안 돼. 그죠? 얘랑 얘는 안 된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두 봉은 우리의 판단 선상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가능한 봉은 하락봉과 상승도 하락도 아닌 봉만 가능해요. 됐죠? 네. 그러니까 매수는 조심하시라고요. 네?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저가가 깨지면 매수는 나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봉이에요. 봉. 자,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이 쓰시는 볼린저 밴드는 보통 어떻게 쓰느냐? 기간을 20으로 놓고 쓰세요. 20으로 놓고 쓰세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 다 볼린저 밴드 쓰라 그러면 다 기간을 20으로 잡으세요. 그런데 20으로 잡으면 거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안 오거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든 하단선이든 한번 도착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그래서 20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배우잖아요? 쓸 일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자, 기간을 5로 좁혀요. 5로 좁혀요. 그러면 각도가 좋아져요. 각도가 예리해집니다. 왜냐? 20으로 나눌 거 5로 나누기 때문에 변동폭을 잘 반영해요. 움직인 거를 5분의 1만큼 반영하는 거랑 움직인 걸 20분의 1만큼 반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각도가 좋아요. 그런데 얘를 써봤더니 얘도 잘 안 써. 볼린저 밴드 5를 적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별로 안 써요. 생각보다 안 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기간은 괜찮은데 이거 말고 다른 볼린저 밴드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적용했냐?
예, 이동평균선에다가 붙였어요. 자, 이동평균선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씌운 거죠. 이해되셨죠? 예. 볼린저 밴드를 이동평균선에다 씌운 거예요. 그랬더니 볼린저 밴드 2가 나온 거죠. 예.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랑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 거예요.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어느 게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었고 어떤 게 봉으로 만들었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색깔을 바꿨어요. 그래서 봉으로 만든 건 파란색, 그죠? 그 다음에 이평선 가지고 만든 건 빨강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만들었는데 적용해 보니까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봉이랑 충돌하는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지만 봉이랑 자주 충돌하는 볼린저 밴드를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동평균선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씌웠다는 거죠. 자, 보통 이동평균선을 추세라고 그래요. 추세가 영어로 뭐예요? 트렌드. 예, 추세가 영어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예, 그리고 이건 그냥 가격이니까 프라이스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얘는 가격만 갖고 만든 볼린저 밴드, 얘는 추세를 가지고 만든 볼린저 밴드, 이렇게 해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P 차트라고 부르고 얘는 T 차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연이. 그래서 빨간 나라는 이평선, 파란 나라는 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를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왜 선이 3개냐? 왜 3개일까? 이 툴 이름이 띵글인데요. 띵글은 기본적으로 선행 분석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봉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행 분석을 하잖아요. 이 툴은 태생적으로 선행 분석을 하기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툴입니다. 그래서 지표들도 다 선행화되어 있어요. 선행화 작업이 뭐냐? 미래 정보를 가져오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이고 요게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음 봉 위치가 이거고 요거의 다음 봉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다음 위치를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많아요. 자, 실제로는 그냥 볼린저 밴드 5 상단선 하단선만 있는 건데 그게 다음 봉 가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봉 가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표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저는 A, B, C가 있는데
A가 다음 봉으로 가요. 얼마일까? 아세요? A가 다음 봉에 가면 얼마가 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거 사람들 저 별로 관심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어딨냐? 여기 있어요. 다음 봉에 갔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봉에서는 여기 있는데 다음 봉에 가면 여기로 간다라는 걸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현재 봉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다음 봉에 가면 이만큼 내려올 거잖아요. 그걸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이건 다음 봉 가면 여기가 이런 뜻이에요. 이 위치에서 봉이 바뀌면 너는 여기로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봉이 하나 더 가면 여기까지 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봉엔 어디 있고 그 다음 봉이 어디 있는지 대충 보여요. 자, 봉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봉 하나가 바뀌면 요만큼 내려오고 봉 두 개가 바뀌면 이만큼 내려온다라는 거를 그냥 그래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앞이 보여요. 익숙해지시면 앞이 보입니다. 그런데 봉이 바뀌면 같이 변해요. 봉이 바뀌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은 시간이 최소화됐을 때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월초에 보시는 것보다 월말에 보시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왜? 변화가 생길 확률이 떨어지니까. 월초에는 변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변합니다. 현재가 변하니까 미래도 변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변화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미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만 빨리 봐도 대응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야 아는데 이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면 나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미리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상단선도 개뿔 강한 거 없고 하단선도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봉은 기본적으로 6월 달의 봉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6월 달의 월봉은 내 맘대로 할래 이런 뜻입니다. 내 맘대로 한다고 하니까 봉을 봐야죠. 그죠? 봉에 답이 없어요. 볼밴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번 달은 기도만 드려야 돼요. 자, 상방을 보시는 분은 저가 깨지 말라고 기도드리고 하방을 보시는 분은 고가 깨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깨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봉이 하락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목표치가 여기가 돼요. 328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다 그러면 328 정도까지는 감안하셔야 돼요. 자, 본인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328보다는 낮아야 하고
본인이 매도를 했으면 일단 328까지 버텨보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할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매도를 할 거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해. 매도는 고가를 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고가를 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도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매수가 파괴되는 거지 매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가가 341.89예요. 41.89. 여기다가 4.55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4.55를 빼겠습니다. 자, 341.89에서 4.5를 빼면요 337.34예요. 그러니까 337.34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시가예요. 자, 여기가 고가고요. 여기가 저가예요. 그리고 상단선은 제가 보기엔 강한 건 이거예요. 하단선은요 없어요. 자, 볼린저 밴드에서 하단선이 없으면 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단선이 있는데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도 아닌 거예요. 됐죠? 예. 다음 주는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어요. 예. 다음 주는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다고요. 신규로 매도로 들어갈 일 없어요. 예. 신규로 매수 들어갈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하락봉이겠죠. 고가 저가가 낮아진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하기 유리하게 만든 봉이라고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봉은 시작부터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는 요게 볼벤 20인데 예, 이걸 찍어요. 이걸 보통 찍는다고요. 찍고 내려요. 내려도. 그래서 요 수치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예, 이 수치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내리면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자고요. 이게 하락세가 강하면 A를 찍고 B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A를 찍고 B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B에서 튕길지 말지는 저는 몰라요. B에서 튕길 수도 있고 B에서 멈출 수도 있고 B를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률상 A를 찍고 B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하냐? 월봉이 저가를 깼기 때문이에요. 예. 월봉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월봉이 하락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월봉이 전봉의 저가를 안 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한 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하는 분석은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길 찍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얼마냐? 339. 그러면 고가는 339고 저가는 여기 330. 이런 식의 봉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봉.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 보조지표가 봉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 후행으로 봉에 의해서 다 바뀐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봉이 내려가면 따라가요. 봉이 내려가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22선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요 값만큼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337.57 이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게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시가를 딱 찍었는데 그대로 쏟아진다 그러면 33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시가를 딱 찍었는데 위로 살짝 깨작 올랐다가 밑으로 싹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330까지 가려고 그리는 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버티면 아까 얘기했던 339 8 그때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아마 339까지 올라올 거예요. 안 내리면 339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대로 쏟아지면 33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외국인이 나오느냐 그걸 관찰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339는 일단 찍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그냥 매도로 쏘아버려요. 선물 매도를 막 미친듯이 쐈다 그러면 그냥 330까지 내려갈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339까지 올라갔는데 그 뒤에도 이게 상방이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산다든가 주식을 사고 막 그러시다가 얘가 윗꼬리 달고 다시 밑으로 아래로 내려꽂으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매수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도 저가를 깨고 시작하고 월봉도 저가를 깨고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일봉도 저가를 깨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지지 않은 봉이 없으니까 방어선이 다 뚫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는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주봉은 하단선도 없어요. 그럼 주봉 하단선 없고 월봉도 하단선이 허접하고 일봉도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사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오르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 기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올라가는 거 반등 나오는 거를 먹기 위해서 잘못 들어가시면 잘하면 된통 물릴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은 뭐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격을 벗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339대까지는 한번 감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선행이면 감아 올릴 겁니다. 339까지는 339. 근데 후행이면 볼 게 없어요. 후행이면 그대로 내려꽂을 거예요. 따라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지 않는 한 339까지 기다렸다가 하방 보는 방법이 가장 그나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저라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딱 매도만 들고 그냥 버티겠죠. 지금 이게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잖아요. 구독자 수가 지금 2868명인가 그렇거든요. 아셔야 될 게 곧버스가 구독자 수를 못 넘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수 맞고 다 떨어졌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2865원까지는 오를 텐데 70원은 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를 빨리 늘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곧버스가 올라가요. 자, 월봉, 주봉, 일봉 다 하락에 유리한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격을 해소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격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39에서 339.5 사이까지는 반등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선행으로 보면 339는 찍어야 돼요. 선행으로 보면. 근데 이제 후행으로 가는 것도 일단은 살짝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선행이기 때문에 339 아래에서는 하방은 못 봐요. 339 아래에서는 하방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딱 찍는 순간 아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감았다가 떨어뜨려야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현물. 다음에 선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월물이 바뀌었어요. 월물이 바뀌어서 없어요. 네, 뭐 투심이고 안 보여요. 그래서 선물의 월봉은 지금은 설명할 게 없다.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6월 달은 그냥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는 돼야 이제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주봉에 들어가서 무시하고 살았는데 계속 맞고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자 수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28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830원 넘고 지난달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를 빨리 3000명 넘게 올려놔야 3000원대의 곧버스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달 저가가 얼마냐면 337.15고 시가가 336.55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무너질 거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336.55니까 보시면 아래가 다 펴집니다. 그래서 하단선은 쓸모가 없어진다. 하단선은 쓸모가 없어지고 여기 338.46 자, P20 338.50 여기가 볼벤 20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고 전략을 짜세요. 글쎄요, 매수 전략 짜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보여요. 330. 요 위치가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주봉의 저 노란색의 위치가 월봉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갈 거예요. 저기까지 월봉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안을 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하락으로 잡았는데 내린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건 330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수익이 확보되면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익이 딱 재수 좋게 월요일날 왕창 빠졌어. 그러면 왕창 빠진 상태에서 바로 털지 않고
그래도 340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까 생각하시고 홀딩하는 전략도 나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갔을 때 일봉은 똑같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볼벤 20 하단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격이 이렇게 338.77. 그러니까 결국에는 339까지는 올라와야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찍고 밑으로 쭉 빠졌다가 쭉 감아 올려서 339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오케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여요. 자, 월봉에서 참고하셔야 될 거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 보여드릴 텐데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이걸 길게 해서 보면 2020년 요 3개월이 보여요. 요게 8월, 9월, 10월입니다. 요게 횡보 구간이에요. 보통 횡보를 하면 이거 캡처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끝내야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요게 2020년 8월에서 10월 횡보.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횡보하면 매물대가 생겨요. 이걸 옆으로 쫙 그어보세요. 요 라인이 310 라인입니다. 대충요. 310 라인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보신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자, 여기가 2020년 8월, 9월, 10월. 그럼 현재 위치는 어디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여기잖아요. 여기. 요게 요거랑 같잖아요. 그쵸? 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우리나라 요 구간이랑 나스닥 요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은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보이시죠? 11,3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내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렸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는 2020년 8, 9, 10월 달에 그 횡보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내려왔어 아직. 자, 옛날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 근데 우리 적게 올랐어.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나스닥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먼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내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스닥이 더 많이 내렸어요. 나스닥 지수가 코스피 200보다 더 많이 내렸습니다. 더 많이. 우리는 저 정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11,340이라는 수치랑 동기화 하려면 310까지 내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최소한 30%를 내려야 됩니다. 30%. 10% 정도의 풀이가 낀 거죠. 거품이 있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랑 비교했을 때 다우 지수랑 비교하면 아니에요. 다우 지수랑 비교하면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스닥 지수랑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덜 빠졌다고요. 그래서 감안하셔야 된다고. 나스닥 미친듯이 내리는데 우리는 다 개겼어요. 니네 거 신경 안 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310이라는 숫자가 저는 맴도는 거예요. 310, 310, 310. 저가가 깨지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저가가 깨지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요 검정색이랑 만났죠. 요게 볼벤이에요. 볼벤 20. 여러분 차트에다가 세팅해서 보셔도 돼요. 그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우리 안 찍었잖아요. 이게 327 정도 됩니다. 자, 아까 주봉에서 330까지 열렸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월봉 보고. 저가가 깨지면 이제 볼벤 20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르면 330 아래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됐죠? 그래서 밀리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지 않고 다음 주에도 좀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저가를 깨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 준다면 가시권은 327에서 최대 310까지.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일단 데이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곧버스를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사야겠다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에서 과연 곧버스를 사야 되는지를, 어이구 연실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곧버스를 사야 되는지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격은 매력이 없거든요. 그 유튜브 댓글에 지금 사보면 어떨까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곧버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샀더니 빠져. 그럴 수 있잖아요. 매수를 했더니 곧버스가 빠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곧버스 오른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곧버스가 내려. 그러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요. 아, 너한테 당했다. 저 사람의 분석을 믿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렸다 오를지 그냥 오를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버스라는 상품이 그냥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500원까지 빠졌다가 3,000원을 간다든가 2,600원까지 빠졌다가 3,000원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2,600원까지 빠졌을 때 투자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늘 그러합니다. 늘.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방에 404분이 계세요. 404명이 계신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곧버스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버스가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될 때는 고퍼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자리, 이 이상은 떨어지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사도 되는 거죠. 그 순간엔. 왜냐?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이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떨어지니까. 샀는데 고퍼스가 안 떨어져. 그러면 많이 안 올라도 들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평온해요. 그런데 떨어지면 욕부터 나와요. 예? 그 다음에 3,000원을 가든 4,000원을 가든 5,000원을 가든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손실 나면 호감이 사라져요. 기존에 수익일 때는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분석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손실로 바뀌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같이 바뀝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탓할 생각도 없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손실이 안 날 자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딱 봤는데 여긴 진짜 손실 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사보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왜? 손실 잘 안 날 거기 때문에 욕먹기 힘들어, 이 자리는. 그러면 사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리는 수익은 진짜 많이 날 수 있는데 손실도 날 확률이 너무 높은 자리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번 달처럼 손실도 많이 날 수 있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사보세요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걸 팔라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구조는 고퍼스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반대로 떨어지기도 쉬워.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기도 쉽고 오르기도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그럼 선택을 해야죠. 투자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거 차트로 보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퍼스 상승에다 배팅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돈은 내 맘대로 판단해요. 그죠? 내가 가진 돈은 내 맘대로 판단하면 된다고요. 책임을 내가 질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들고 갑니다. 그죠?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팔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이건 잘못 사면 물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건 안 팔겠다는 얘기죠.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돈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돈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 방에 어떤 분은 한 80억 원어치 사요. 사는 금액이 80억 정도를 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말 못해요. 그죠? 그리고 그분 말고도 수억대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분들을 대신해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판단은 항상 투자자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지 나쁜지 위험한지 그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위험해요. 지금은 위험하다고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선 꽤나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리는 한이 있어도 신규로 들어가시라는 판단은 못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커요. 크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전에 리스크가 커도 사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 깨졌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이제 리스크가 있으면 회피해요. 리스크가 있는 자리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야 상대방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예, 나중에 후회가 덜 남아요. 그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내린다고 하면서 사라는 얘기는 안 하지? 그죠? 지수는 내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곧버스는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리스크가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리스크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리스크가 끼어있으면 이제 거래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대신해 드릴 수가 없다고요. 제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하는 거지, 제가 막 주제넘게 리딩을 하고 뭐 사라 팔아라 손절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어떻게 손절하라고 말해요. 저는 못합니다. 예, 그건 이 방송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무조건 돈 벌 거니까 사라는 얘기도 못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조금 더 안전한 거죠. 저를 믿고 무조건 사세요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무슨 말일까? 사라는 뜻일까? 아닐까? 팔라는 말일까? 아닐까?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왜? 답을 안 주잖아요. 이 방송엔 답이 없어요. 항상 가능성만 열어두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전략을 짜실 수 있을 테니까. 스스로 전략을 짜셔야 그 전략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고요. 책임을 지시는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거래에 대한 노하우도 얻게 되세요. 거래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어느 때 들어가고 어느 때 빠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 영상의 목표이지, 이 동영상 보고 거래해서 돈 버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영상 보고 거래하시다가 돈 잃은 사람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이 방송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툴은 상당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 툴의 이름은 띵글입니다. 이 툴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생각이 없는 분에겐 이 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건 본인이 생각한 걸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이 툴을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나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 이 툴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분들에게 이 툴을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곧버스를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이상하네. 잠깐만요. 이제 끊어졌나? 넘어갔어. 자, 지난달 고가 넘을 거예요. 그죠? 왜?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 깰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이건 넘는다. 얼마? 2840원은 넘을 거다. 2840원.
2840원이요? 잠깐만요. 지금 2869명이에요. 넘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구독자 수가 2869명이기 때문에 네, 넘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영상 보시다가 야, 코버스 좀 더 올라야겠다 생각되시면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구독을. 그래야 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월봉은 지난달 고가를 넘을 거다. 2840원 위로는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2840원 정도 해볼게요. 거의 전고가에서 시작할 것 같거든요. 2840원 정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여기 2785원 조정이 오면 이 정도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890원은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2900원대는 일단 다음 주에는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900원대. 그 이상은 지켜봐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예, 여기도 이 정도까지 조정 가능하니까 2795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잘하면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감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시작하면 시초가의 매수는 못해요. 공중에 떠버렸기 때문에 이격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남겨져 있으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벌어져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도 대략 한 2940원? 2940원 정도 시작하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2,9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되고,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3,020원대까지 구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불벤 20을 벗어났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냥 들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신규 거래자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리고 일단 월봉상 정고를 넘으면 위가 열리는 거니까 들고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는 가능한데 신규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가격이 보이는 거는 1차적으로 여기에요. 3125 정도. 일단 요 가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격. 그 위로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이걸 있을라나? 잠깐만요. 이 띵글은 여기 있다. 지금 그 다음 보이는 가격이 여기에요. 5,000원. 5,000원대까지 보여요. 위로 가면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3,000원대나 보고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면 올라갈 공간이 꽤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로 보면 일단 3,000원대까지 3,100원대죠. 여기 3,100 한 25원까지 간다라고 보고 이게 327 정도 되는 거예요. 지수로 327 정도까지 내리면 한 3,100원대의 고버스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시세가 날 거예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크게 내렸어요. 크게 내렸고 다행히 아래 꼬리가 하나도 없는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20분 안 됐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봉 보시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상방 위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고버스 기준이잖아요. 이걸 코스피 200으로 보면 역으로 목요일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보시는 분은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고버스를 팔아야겠다 라고 마음이 생겼다면 목요일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슈가 생기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돈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만기 끝나고 첫 거래일에 외국인이 3,131억을 선물 매도했습니다. 결국엔 갭상승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몰랐고요. 갭상승은 안 하겠구나 라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은 3조 넘게 샀습니다. 3조 넘게 샀어요. 현물을 3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인이 현물 매수하면 좋은 거예요. 다음 주 월 되는데 또 막 개인이 현물 1조 담는다. 그러면 좋아하시면 돼요. 그럼 못 올라요. 됐죠? 못 오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별 일별 매매에서 자, 시총 2조짜리예요. 시총 2조짜리인데 7억 3천만 주인가? 주식 수가 그래요. 근데 지금 개인이 5억 9천만 주를 팔았어요. 5억 9천만 주. 5억 9천만 주. 총 수량이 얼마냐면 잠깐만요. (7억 1천만 주) 7억 1천만 주입니다. 7억 1천만 주. 그러니까 7억 1천만 주 중에 7억 1천만 주 중에 5억 9천만 주가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량으로는 83% 정도 됩니다. 83%.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17% 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고버스 총 수량의 1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버스의 대주주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관이 고버스를 매집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시세는 주지 않을까. 개인한테 넘길 건데 싸게 넘기면 그렇잖아요. 왕창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어야 그들도 이익이 남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봉이 머지않은 미래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봉은 워낙 거지같이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언제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봐도 개인은 고퍼스를 거의 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현물은 미친 듯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봉도 지금 어쨌든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일단 고퍼스 보유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예요. 욕심을 내보자라는 거지 욕심내서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위치는 얼마든지 반등해도 상관없는 상황이라 매수는 부담스럽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전봉 저가를 다 깨는 상황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방에 홀딩을 하고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이고요. 이거 방송 보시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은 잠깐만요. 보이실 텐데 네이버 가서 킹덤 오브 차트라고 검색어 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예스24 교보문고 두 군데에서 팝니다. 예스24와 교보문고 두 군데에서 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동영상 이걸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융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가르쳐줘서 제가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저 혼자 그냥 알아낸 거를 찾고 깨우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던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 딱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지식 체계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그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책에서는 보실 수 없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어딘가에서 인용하거나 카피한 게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래도 작은 지식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차트를 쓰시지 않더라도 봉을 해석하고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오셨으면 저희 방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셔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이제는 방이 꽤 커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360명대였는데 지금 이제 400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로 계속 가다 보면 한 여름방학 정도 지나면 500명 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계속 조금씩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 무조건 사야 된다, 책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사실 수 있는 거고 필요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시고 세상을 보고 시장을 보면 조금 더 다른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다른 그런 주식 카페에 가서도 글을 읽어보는데 글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고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방을 보건 하방을 보건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으면 타인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고요. 제가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거래자가 아니라 제가 프로그램을 판매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제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거래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건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불안해.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다가 뭔가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긴 한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얘기를 해도 이게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거죠. 항상 소통은 준비된 사람끼리 가능해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줄 준비가 돼 있을 땐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쪽이 줄 생각이 없거나 한쪽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선 소통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소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물건을 팔고 싶고 프로그램을 팔고 싶어서 강제적으로 소통을 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방송 보다가 이 방송 아니야, 쓰레기 같아, 그럼 떠나시면 돼요. 왜? 저는 그분과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겁니다. 이 동영상이 굉장히 가치 있거나 이 방송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아니야,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는데 재밌어, 그럴듯해,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과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저분이 거래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아니, 저도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저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대중과 소통하겠냐고요. 숨어서 거래하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텐데 그걸 왜 타인과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지식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도구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세요. 저도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이 툴에 대해서 무조건 돈이 되니까 써봐라, 이런 건 없고요.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에 깊이를 더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한 10개 중에 2개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10개 중에 8개나 9개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단계에 있는지 1단계에 있는지 3단계에 있는지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 단계에 맞게 한 단계씩 끌어올려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 저는 이것만 15년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15년 이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트를 봤어요. 잘못된 차트, 잘된 차트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봐서
이 툴을 공부하거나 이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못 본 그런 다양한 경험을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얻어낸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 공부하시는 분의 수준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후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